태백산 주변의 작은 사찰들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달라며 관할 동주민센터에 쌀을 기부했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기부된 쌀 배부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고서야 급하게 임의대로 처분했는데 관련 규정까지 어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태백시 문곡 소도동 주민센터입니다. 토요일이던 지난 1일 이곳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행정팀장이 지역 주민 한 명과 승합차를 몰고 왔습니다. 2층 사무실에 보관했던 쌀 포대를 태백 지역 어린이집 17곳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곳당 10kg 포대 2개씩 받았는데 어린이집들은 받을 당시에는 단지 선의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렵다는 어린이집을 그날고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줬으면 저희들도 정말 감사했을 텐데. 배부된 쌀은 올해 상반기 동안 문곡 소도동의 작은 절과 익명의 기부자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기탁한 것들입니다. 모두 2톤이 넘었는데 기부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그것도 쉬는 날에 급하게 일부를 배분한 건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기부되는 물품들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관협력기구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백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기부 물품이 전달된 적은 없었다며 수급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배부된 시점 역시 이상합니다. 문곡 소도동 주민센터 전 행정팀장은 태백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 팀장으로 인사 예고가 난 상황. 3일부터 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식 발령 이틀 전 쌀을 직접 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기록된 쌀의 양과 실제 배부된 양이 다른 점도 의혹입니다. 후임 주민센터장과 행정팀장이 지난 3일 첫 출근을 하고 남은 쌀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했는데 서류에 기록된 양과 실제 배부된 양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3일 내보낸 거는 그 물량보다는 적습니다. 예. 그 전에도 뭐 사용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량만큼은 수치료는 아니에요. 예. 당시 행정팀장은 일부 사찰에서 어린이집 기탁에 동의했고 본인 업무가 많아 미처 신경 쓰지 못해 기부된 쌀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이틀 전 쉬는 날에 배부한 것은 후임자에게 미룰 수 없는 업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추호도 못했고요. 기부자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 구두대법을 들어서 태백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고 다른 사법기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기부 문화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부 물품 관리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태백 문곡 소도동의 팀장이 기부받은 쌀을 이달 초 태백 지역 전체 어린이집에 배부했다는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쌀을 기부한 어느 사찰이 태백시청 시민 게시판에 뉴스 보도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쌀을 좋은 곳에 써달라며 기부했고 배부처가 어린이인 점에 대해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아닌 문곡 소도동에 쌀을 기부했다며 배부 자체에도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아서 좋은 데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꼭 저소득층에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 동사무소는 단독으로 기부 물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협력단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령과 배부를 맡습니다. 기부자가 기탁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부 물품 배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쌀 기부자들은 지정 기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부 물품을 바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2달여에 걸쳐 기부된 쌀을 모아서 배부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게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입장입니다. 한 번에 340kg 주면서 걸로 줘라 이래서 같으면 그건 이해가 되지. 근데 한 번에 250kg 주고 100kg 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어린이집 준 거밖에 안 되잖아.
쌀 보관 기간이 길어지며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부됐던 쌀이 보관됐던 동사무소의 사무실입니다. 유리문으로 안이 다 들여다보이고 온도와 습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쌀은 한 달에 1, 2회꼴로 기부돼 최대 6개월가량 보관됐습니다. 동사무소의 담당 직원이 변질 우려가 있다며 배부자 명단을 작성해 여러 차례 팀장에게 보고했지만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월 중순쯤에 제가 처음으로 명단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후원이 또 들어와서 제가 다시 또 명단을 선정해서 드렸는데 부패가 우려되니까 그렇게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위에서 검토가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저소득층에게 배부된 쌀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오래된 거 색깔이 약간 노란 색깔더라고. 물론 남한산 좋은 거 찾나요? 이틀 먼저인 지난 1일 어린이집에 배부된 쌀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린이집은 해당 쌀을 아이들에게 먹였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쌀 급식 공급을 장려하는 어린이집에 이런 쌀이 배부된 겁니다. 규정을 위반한 쌀 배부는 업무상 배임 횡령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좋은 일에 소외된 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기부된 쌀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태백시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스통에 담긴 동전이 기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힌 어르신이 20년 넘게 모은 동전인데 은행에서 세어보니 18만 8,310원이었습니다.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급 복지기관에 바로 맡겼습니다. 좀 대체로 빨리 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놓고 그거를 두기에는 물품들이 좀 오래 두기에는 어려운 물품들도 많고 해서 기탁처가 명시되지 않은 기부 물품과 현금은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가 대리 수령만 할 수 있습니다. 처리와 관리는 동사무소와 공동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담당합니다. 배부 절차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에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패싱한 채 직접 배부하고 결과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절차는 없고 그냥 회의 자료 보면은 어디서 도왔다고만 보고한다고. 이렇다 보니 기부 물품을 누군가 사적으로 임의 처분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태백시 문곡 소도동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기부된 쌀의 배부처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통보되지 않아 상당량의 쌀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어린이집으로 쌀을 나를 당시 자체 CCTV에는 동사무소에서 39포대의 쌀이 옮겨진 걸로 확인됐지만 어린이집에 배부된 쌀은 5포대가 적은 34포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쌀을 배부한 팀장 부모님 집에 쌀을 내려놓는 걸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트럭 있잖아, 그 남색이 그 청색 그 차에서 내렸나 보던데요. 아버지 차 앞이라 했던가 아버지 집 앞이라 했던가 5포가 있었겠죠.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인터뷰를 거절했고 함께 쌀을 옮겼던 지역 주민은 어린이집에 전달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나는 몰라요. 내가 집에다 어린이집 한 군데 두 군데만 이제 쌓아놓고 왔으니까 모르죠. 아니 그거 나눠주고 그냥 동산 왔다 헤어졌지 마커. 주민센터는 기부된 쌀로 떡을 만들어 돌리고 경로당 등에 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수기 기록만 있고 공식 행정 자료가 없어 쌀이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 팀장이 사전에 기부 물품 담당 직원에게 어린이집 쌀 배부 계획을 알리지 않고 추후 통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가 엑셀로 해서 명단 관리를 했었는데 행복이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절차를 습지를 못하고 기부된 쌀 배부 관련 뉴스 보도 이후 제기된 의혹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원도가 감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에서도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태백시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쌀 39포대가 반출된 이후 그날 밤 누군가 쌀을 또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태백 시민은 전 행정팀장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틀에 걸쳐 쌀 7포대와 동사무소 공용 물품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밤 9시쯤에 안경 쓰고 모자 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쌀 7포대를 가져갔대요. 다음날 낮에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라면 박스, 물티슈 50에서 60개, 종량제 봉투, 음료수, 커피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7월 1일과 2일 이곳 동주민센터의 CCTV에 찍힌 영상에는 기부된 쌀과 동사무소의 비품들을 누군가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쌀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해당 팀장은 추가 배포를 위해서였다며 태백시 감사팀에 인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져간 공용 물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규정에 맞지 않게 관내 어린이집에 팀장과 함께 쌀을 옮겼던 태백 주민은 배부하고 남은 쌀 5포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줬다는 인수증을 뒤늦게 제출하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사적 유용 의혹까지 있는데도 태백시가 부패 공무원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뭐 감추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시민을 우롱하는 얘기죠,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실을 규명되고. 보도 이후 사건을 조사해온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거기서 배부 대상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협의 없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한 거기 때문에 횡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 요청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태백경찰서는 횡령 혐의에 절도 혐의까지 추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